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if가 들어가는 함수를 물결 if라고 그러고 종류는 6가지가 있습니다. count if, 인수는 2개고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조건. 그 다음에 sum if,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 요거는 지금 count if하고 앞에 두 범위는 똑같아요. 뒤에 합계를 낼 계산할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sum if와 average if는 인수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이상일 경우 뒤에 s가 다 붙습니다. 그 다음에 count if에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범위 조건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데 sum if s와 average if s에서는 계산할 범위가 앞으로 나온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걸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최신 기출 문제 계산 작업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번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과목별로 80점대의 학생 수 몇 개야를 구하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숫자 뒤에 명을 쓰라 그랬습니다. and 연산자 사용하고요. average if s, count if s, sum if s 이렇게 나와 있죠. 조건이 여러 개인데 average if s는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count if는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sum if는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여기에서 80점대가 몇 명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80점대란 말은 먼저 얘기한 것처럼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라는 조건이 2개예요. 2개. 그래서 여기에 B11에 포인트를 넣으시고 포인트 넣으셨나요? 그 다음에 는 하고 COU까지 쓰시면 count if s가 보여요. 이 count if s를 더블 클릭하시면 첫 번째 인수가 뭐라 그랬어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그러니까 언어 영역 중에서 80점대가 몇 명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80점 이상이 몇 명이야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B3부터 B10까지 범위 잡으시고 콤마 그리고 나서 조건을 넣을 때는 항상 따옴표를 넣는다고 생각하라 그랬죠. 형식처럼 기억해달라 했습니다. 크거나 같다 80 따옴표 다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와 인수를 구분하는 쉼표를 넣어주시고 나서 두 번째 조건 범위와 두 번째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우리는 똑같이 언어의 영역에서 이번에는 따옴표 하시고 90점 미만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은 동시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sum if s, average if s, sum count if s 얘는 전부 and 연산입니다. and 연산. 그리고 그냥 이제 and 따옴표 뭐라고 써라 했습니까? 명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count if s를 넣어주시고 조건을 비교할 범위 따옴표 조건 1 그 다음에 조건을 비교할 범위 2를 잡아주시고 따옴표 조건 2를 넣어주시고 and하고 and 연산자가 결합 연산자죠. 그리고 따옴표 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의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의 5번 문제입니다. 자, 1의 5번 문제에 보면 근무 시간이 여기 노랗게 지금 제가 칠을 해놨죠. 근무 시간이 150 이상인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얘는 조건의 범위가 있고 계산할 범위 있고 조건이 크거나 같다 150이 되는 거죠.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average if를 쓰시면 돼요. 자, average if를 쓰시는데 는 하시고 AV 자, average if 자, 우리 권 대표님 네, average if 첫 번째 인수는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로 어디서부터예요? G24부터 G30 자, 인수를 구분하는 쉼표를 넣어주시고
조건은 항상 뭐로 넣으라 그랬습니까? 다음표. 근무 시간이 150 이상이니까 이상이라는 말은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15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운표 꼭 닫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인수 작업이 끝났으니까 쉼표로 마감해 주시고 뒤에 가서 세 번째 인수가 뭐냐 그러면 계산할 범위라 그랬습니다. 자, 계산할 범위 잡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근무 시간이 150 이상인 금액의 평균이 나왔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번 문제처럼 1회 5번처럼 에버러지 if를 하시고 첫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그러니까 근무 시간의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은 다운표 안에다가 크거나 같다 150. 세 번째 I24부터 I32 계산할 범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계산 작업 2의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2의 2번입니다. 최신 유출 문제 계산 작업 2의 2번. 연산, 전산, 영어와 전산이 모두 70점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세요.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죠. 인원수를 구하라 했으면 당연히 count 함수 계열을 써야 되고 얘는 조건이 2개 들어가 있는 거죠. 영어가 70 이상이에요. 전산이 70 이상이에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작업을 해주세요.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세요. 주의할 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and 연산자 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셀 서식의 G/시 표준에서 명을 넣어주는 형태로 하셔야 되게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조건에 맞는 걸 구하니까 는 COU. 자, 함수 목록 중에서 count if s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영어의 점수 범위인 H3에서 H12를 범위 잡으시고 콤마. 그 다음에 조건을 항상 뭘로 묶어서 사용을 하랬어요? 다음표 크거나 같다 70. 다음표. 두 번째 인수 쉼표로 마감해 주시고 세 번째 다시 조건을 비교할 겁니다. 영어의 전산의 점수 중에서 70점 이상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니까 쉼표로 인수 마감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다운표 크거나 같다 70.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인원수가 3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먼저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하셔야 되는 건 셀 서식에서 이미 지정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셀 서식을 지어볼까요? 여기 보면 사용자 지정의 G/시 표현을 넣어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서식 지우기를 하고 여기서 컨트롤 1번에 사용자 지정 G/시 표준. 특별히 뭐 숫자가 몇 자리에요 이런 말이 없어 그냥 G/시 표준에다 다 해주시면 돼요. 명 쓰시고 엔터. 그럼 여기 3명 하고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양 사장님 뭐 두신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 없었죠. 그래서 문자가 와가지고 무슨 일인가. 그래서 여기 작업하는 형태에서는 지금 5번 문제가 나온 거죠. 5의 4번 문제죠. 2의 2번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서 꼭 여러분들이 and 연산자는 쓰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G/시 표준에 들어가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 가서 G/시 표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음 5의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최신 유출 문제 5의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회하고 4회는 지금 물결 if함수 계열이 안 나왔다 그랬죠. 자, 5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5회 4번 문제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수가 20평 대 20평 대 그러면 20평 이상 30평 미만이라는 조건이 2개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count if s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count if를 써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바뀌죠. 20평대를 구하기 위해서 20평 이상의 전체의 개수를 구해서 30평 이상의
전체의 개수를 빼는 작업을 해서 count if 함수를 2번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count if를 2번 쓰는 거죠. 는 하시고 COU 하시고 평수 범위가 H17에서부터 H25에 있죠. 이 범위에서 자, 항상 조건은 다운표 크거나 같다 20평 이상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런데 보니까 다 20평 이상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수가 9개가 나왔어요. 20평 이상이 되는 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20평대를 구하기 위해서 빼기 하시고 COU count if 똑같은 범위를 잡고 30평 이상을 걷어내야지 20평대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운표 크거나 같다 30. 자, 요렇게 계산을 처리하시면 20평대만 남겠죠. 20평대만. 그래서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count if 두 번 빼는 거죠. 20평 이상의 전체 개수에서 30평 이상의 개수를 빼는 거고, 만약 count if s를 쓰라 그랬으면 이렇게 크거나 같다 20, 작다 30. 아까 그 80점대를 구하는 거와 똑같은 형태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안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count if s를 풀어서 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수를 쓰라는 걸 대충 보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sum if s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count if를 그냥 count if s로 생각해서 얘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답이 딱 나오니까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회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회 4번에 보면 표 4에서 2학년에서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여 H23셀에 표시하세요. 학생 수 뒤에 명을 표시하세요. 근데 and 연산자 사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and 명 쓰시면 되겠고, 조건이 지금 학년이 2학년,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 조건이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count if s를 쓰셔야 되겠고, 여기가 첫 번째 조건 범위, 여기가 두 번째 조건 범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는 COU 하시고 count if s. 그리고 나서 첫 번째 2학년에서 학년 중에서 콤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갖고 딱 비교하는 거는 쓰지 마시고 찍어도 된다 그랬어요. G15에 있는 2라는 값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 점수 범위 I14에서 I20 조건이 다운표 크거나 같다 400이 되겠죠. 꼭 다운표 닫아주시고요. 바로 닫고 이제 end명 정도는 직접 작업을 하셔도 되겠죠. end명 이렇게 처리하시고 엔터하면 2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count if s를 이용해서 두 개의 조건을 각각 놓으시는데 여기에다가 숫자잖아요. 숫자. 그래서 여기도 다운표 2를 쓰셔도 되고 그냥 아마 2를 써도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좀 비교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회 4번 문제는 먼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풀라 그랬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품명, 여기 제품명 목록이 있네요. 이 제품명 중에서 세탁기가 들어가 있으면서 판매량이 있는데 이 중에서 60개 이상 그죠? 여기에서 60개 이상 4개가 있네요. 여기서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뭘 구하는 거예요? 대리 점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L25에 갖다 놓으시고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count if s를 쓰셔야 돼요. 조건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제품명 범위 잡으시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제품명서부터 이렇게 범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에어컨부터 범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콤마, 자, 세탁기를 쓰지 말고 찍어서 선택해서 쉘 주소를 지정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두 번째 조건이 판매량이 60 이상이잖아요. 다시 한번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잡으시고 따옴표 크거나 같다 60 하고 가로 닫으시면 되겠죠. 뒤에 뭐 붙이라는 얘기 꼭 확인하셔야 돼요. 뒤에 뭐 붙이라는 얘기가 있는지. 그리고 엔터 치면 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얘하고 두 개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를 2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형태는 지금 이런 형태가 되겠죠. 물결이 이렇게 카운트 if. 그러니까 요거가 6회, 7회, 8회가 지금 똑같은 문제가 나와 있다 그랬죠. 되셨나요? 자, 8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번에 이 녹음이 안 되는 관계로 또 들으니까는 더 확실히 이해되시죠? 조금 나아요. 알겠습니다. 자, 8회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 3번. 주요 포인트가 7만 이상, 등급이 최우수인 고객수. 고객수 뒤에 명 붙이라 그러면서 and 연산 나왔고요. count A, count if, S 중에서 이 조건이 두 개잖아요. 주요 포인트가 뭐예요? 7천 이상. 그 다음에 여기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 중에서 최우수.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고객수는 몇 명이에요? 그래서 는 COU, count if S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주요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D14부터 잡으셔야 돼요. 우역부터 잡으시면 안 되고, 콤마. 그 다음에 7천 이상이니까 따옴표 크거나 같다. 7천. 따옴표 닫으시고, 쉼표. 등급이 최우수인 고객. 그러니까 등급 범위를 잡으시고, 쉼표, 따옴표가 아니라 최우수를 그냥 찍으라 그랬죠. 최우수를 선택. 25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명 넣어달라 그랬는데 and 연산자 쓰라 그랬잖아요. and 따옴표 명.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지금 하는 것처럼 1회 1번부터 5번까지 풀지 마시고 1회부터 15회 사이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DB 함수 먼저 푸시고 두 번째 V룩업, H룩업 쭉 찾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물결 if를 풀으시고 그 다음에 if 함수 푸시고 추주 함수를 푸는 형태를 사용하세요. 이 5개를 정리를 하시면 3문제 가까이는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 날짜, 시간, 문자열 함수를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시험 봤는데 내가 안 한 게 나왔다.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할 일을 조금씩 더 하세요. 아시겠죠? 자, 9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청결도가 우수. 여기 보면 청결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땡그라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수인 매점의 월 매출액의 평균이에요. 자, 이 문제가 sum if하고 count if를 사용했는데 2003 버전에서 사용했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average if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할 때 sum if와 count if를 이용해서 사용했고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평균이라는 걸 기억해달라 그랬죠. sum if 나누기 count if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엑셀의 특수기호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줘야 돼요? 미음 한자를 해야 되겠죠. 미음 한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갖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찍어서
쉘 주소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참조해서. 그러면 서밋부터 들어가 볼까요? 서밋. 서밋. 첫 번째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 그러니까 I3에서 I8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두 번째 인수는 조건인데 따옴표 조건이잖아요. 이때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때 얘는 그냥 찍어주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콤마, 세 번째 인수가 뭐라 그랬어요? 계산할 범위. 그러니까 월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월 매출액의 합계를 구해서 나누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COU 카운트 if를 해주시고 뭐가 되는 거예요? 청결도 중에서 청결도 우수인 개수를 구해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UMIF 나누기 count if가 뭐라고요?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음 한자를 이용해서 특수문자를 따옴표로 해서 놓아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좀 좋은 말로 하면 참조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10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0회 5번에 보면 직급이 가장인 사원의 급여의 평균을 구하세요. 가장급여의 평균은 100단위에서 올림 1000단위까지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정수 자리에서 올림 작업을 하는데 표시하는 예에 봤더니 1, 2, 3, 4, 5, 6하고 1, 2, 4 빵빵빵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요? 3개.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업이라는 올림 작업을 할 때 마이너스 3. 이게 동그라미 개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얘도 똑같이 SUMIF 나누기 count if죠. 부장 중에서 과장의 급여의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직급 중에서 과장의 급여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직급 중에서 과장의 인원수로 나눠주면 평균이잖아요. SUMIF 나누기 count if. 자, 그러면 는 COU가 아니죠. SUMIF.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 자, 조건, 과장 참조하시고, 세 번째 인수가 뭐예요? 계산할 범위. 급여의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장의 급여의 합계를 구해서 나누기 count if에서 뭐로 해주는 거예요? 과장의 인원수로 나눠주면 뭐가 돼요? 과장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평균이. 그리고 엔터 치면 얘가 320만 4,020원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우리가 봉급을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할 때 100의 자리가 있을 때는 올림을 해서, 그러니까 200원을 5,000원으로 바꿔서 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된 결과값을 갖고 반올림, 올림, 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산된 결과 앞에다가 라운드 업, 맨 뒤에 가서 인수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인수를 구분할 때 쉼표 넣어주시고, 자릿수를 뭐라고 해요? 마이너스 3. 그걸 갖고 엔터. 그래서 예시에 나온 거를 보면 동그라미가 몇 개 들어갔냐를 갖고 좀 판단을 해주시면 판단하기가 좋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SUMIF 작업하고 count if 작업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해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따로따로 해주셔야 돼요. SUMIF하고 엔터, 나누기 count if하고 엔터, 그 다음에 라운드 마이너스 3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1회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SUMIF 나누기 count if가 또 나와 있죠. 11회 4번 문제입니다. 영업부 실수령의 평균을 구하세요. 부서가 있어요. 이 부서 중에서 영업부가 있는 사람들의 실수령액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에버러지 if를 쓰면 되는데 에버러지 if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기출 문제가 2003 버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쯤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SUMIF 나누기 COUNTIF로 하는 거죠. 는 SU SUMIF.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인수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군요. 조건을 비교할 뿐. 두 번째 인수는 조건, 영어부가 들어가 있는 GOC를 참조하라 그러시고요. 세 번째 인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야. 네. 계산할 범위. 가로 닫고 엔터. 꼭 이렇게 함수가 여러 개 들어갈 때는 꼭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엔터 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영업부의 개수로 나눠야지 평균이 나오겠죠. count if. 자, 부서 범위 잡으시고 콤마 영업부 참조 G15 엔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UMIF 나누기 COUNTIF가 뭐라고요? 자, 최근에 나왔던 유형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유형. 뭐가 나왔느냐? 최근에 나온 유형이에요. Dsum 나누기 Dcount. 얘가 나온 게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얘하고 똑같은 형태의 문제예요. Dsum, Dcount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면 10일에 여기서 보면 Dsum, Dcount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Dsum, Dcount를 하려면 Dsum, Dcount를 하면 표 전체에서 조건을 계산할 열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령의 합계를 구하는 데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Dsum이니까. 근데 조건이 뭐예요? 부서가 영업. 여기가 조건 범위가 되죠. 표 전체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인데 얘가 시험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Dsum.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 5. 그 다음에 뭐예요? 필드명을 포함한 조건번. 그러면 얘가 합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나눠줘야 되겠죠. Dcount. 똑같죠? 표 전체에서 계산할 열번호는 Dcount니까 숫자가 있는 데만 지정하셔야 돼요. 4나 5. 여기는 5를 지정합시다. 그리고 조건을 비교할 반. 필드명을 포함한 조건 범위를 잡아주셔야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똑같은 값이 나왔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문제는 이걸로 변형돼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Dsum 나누기 Dcount 또는 Dsum 나누기 Dcount A 또 평균을 구한다는 걸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죠? 여기죠. 14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12회 12회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건 좀 건너가죠. 13회 문제를 볼까요? 13회 1번 문제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태껏 사용하는 데서 안 했던 만능 문자를 사용하는 게 나왔어요. 이렇게 SUMIF하고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넣는데 조건이 뭐냐면 사과류예요. 사과류.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갔어요? 별사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별사과. 끝나는 글자가 사과로 들어간 것을 구해주는 거예요. 사과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변형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 그러면요. 여기는 지금 맞는 게 없는데 요 내용을 갖고 한번 해볼까요? 요 내용을. 여기가 안 되겠고 2년 요걸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SUMIF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요. MOD라는 함수가 나온 게 있어요. MOD. 뭐예요? 최비수. 자, SUMIF에서 합계를 구하는데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할 범위가 있다 그랬죠. 근데 뭐가 나와 있냐면 기간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연도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다시 한번요. 기간이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기간의 합계를 구해줘요. 기간이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 있는 2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이 지금 안 되겠네요. 잠시만요. 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다 빼버리고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서 가장 많이 나온 빈도가 많은 거에 합계를 수익률의 합계를 구해주셔서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SUMIF하고 MOD를 쓰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SUMIF 하시고 첫 번째가 뭐예요? 계산을 비교할 거. 두 번째 인수가 뭐냐면 계산을 해야 돼요. MOD. 최빈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수. 그 다음에 계산할 범위가 지정이고요. 이게 최근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SUMIF에 함수가 지금 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0.35라는 그 수익률의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퍼센트 부분이라서 그러는데 35%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최근 나왔던 문제예요. MOD를 썼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이거예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중에서 최빈수, 즉 가장 많이 나온 수 이상의 수익률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똑같은 작업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가장 많이 나온 수 이상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요 계산된 결과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2라는 값이 나왔잖아요. 가장 최빈수가 2 이상이잖아요. 그럼 크거나 같다 2 쓰면 되죠. 근데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앞뒤로 따옴표를 누르라 그랬죠. 그럼 따옴표를 누르면 MOD라는 함수가 죽어요. 계산을 못해. 그럼 얘는 문자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빵이 나와요. 그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비교 연산자와 계산되는 결과를 AND 연산자로 결합하는 작업을 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2 이상의 값들의 합계를 내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요런 유형까지 나오게 되면 더 어렵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안 푸시면 되죠. 그렇죠. 모르는 게 나오면 안 푸시면 돼요. 우리는 목표는 몇 개? 3개 이상. 최근에 나온 문제라는 유형입니다.